지금 세 가지 프라임 잡고 있어요.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공급 부족. 근데 첫 번째로 저금리는 어때요? 시중금리 오르고 있다고 그랬죠. 전세가격 상승. 전세가격 왜 오르고 있어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아니요. 그 전에 6.17 이후부터 가격 띄우기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임대차 3법으로 그나마 재계약이라도 막았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폭등한다 라는 기사를 내고서 10월부터 띄우기 들어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신용대출 DSR 규제 들어갔죠. 지금 전세자금대출 금리 오르고 한도 축소하고 있죠. 전세는 오로지 유동성 때문에 뜨고 있으니까 유동성이 막히게 되면 전세가는 금방 안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공급 부족 이야기를 했죠. 사실 공급 부족하지 않았다고 저희가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다만 실패한 정책들이 있죠. 임대사업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패하면서 다주택 매물이 그만큼 유도되지 않았다. 그리고 맨날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고 언론에서 오버하니까 결국에는 심리까지 잡기 위해서는 공급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때 입주가 쏟아지게 되면서 집값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다시는 상승하지 못할 수가 있다. 과거 일본처럼.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이 멀어서 빨아제끼느라 바쁜데 나라 망치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죠. 공급 부족 언제부터 이야기했어요? 파리 때부터. 재개발 재건축 지연 때 공급 부족. 지금까지도 재개발 재건축 맞는 주택 공급 대책 2차 상승 부를 것이다. 지은 일 하지 말라고 해야 되죠.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떴는데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뭐 이야기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얼마나 나왔어요. 그 중에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15년 동안 순공급 2만 가구 됐어요. 1년에 2천 가구도 안 됐다는 소리죠. 그걸 안 하니까 공급이 부족해요. 1년에 2천 가구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죽겠어요. 서울에서 공급 부족으로 죽겠어요. 그렇지만 용산 정비창, 태릉 골프장 이런 거 개발해서 뭐 10,000가구씩 막 내고 그래도 부족하대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계속 그러면서 공급 부족하다,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공급 부족하다 라고 말하던 언론들이에요. 저기 매국경제라든가 뭐 이런데. 그런데 지금 갑자기 태세 변화했죠. 양도세 완화로 이제 다주택 매물 안 나온다. 양도세 완화 검토, 18개 유도, 규제 완화 포함하나 계속 이런 식으로 양도세 완화 할 것처럼 하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 검토하지 않을 거다. 양도세 강화 흔들림 없이 추진할 거다. 어디 뇌피셜에서 나와요. 양도세 완화한다는 말로 지금 투기 수요들 들어오길 유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진실처럼 보이는 것도 이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나름의 논리를 맞춰서 그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억측 기사를 내고 있죠. 언론들이 저래서 돼요. 대부분 다 어떤 언론들이다? 경제지들이죠. 경제지들은 조중동보다 부동산 광고 비중이 훨씬 높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아까 그 경제지들 매국경제, 망국경제 뭐 다 있죠. 심지어 뭐 방송사까지도 양도세 완화 응답자 절반 찬성이 50% 넘었어요. 국민 10명 중 5명이 찬성. 양도세 완화해줘야 뭐 집값이 떨어진다. 정부는 아니라지만 그렇다. 어디서요? 리얼 어떤 곳에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조사기관이 어떤 조사기관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정치성을 띠고 있는 조사기관이다. 얼마 전에 봤을 때 날짜 차이 얼마 안 나죠? 4일 만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뒤집었죠. 윤 총장이 30% 돌파하고 대선 지지 1위인데 다른 데는 이재명이 1등이래요. 뭐 이재명 뭐 지지자, 뭐 윤석열 지지자, 이낙연 지지자 이런 거 떠나서 중립성을 놓고 보더라도 다른 조사기관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을 띄었다는 거죠. 저 조사기관이 어디서 창설이 되었느냐?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 거기서 분리돼서 조사기관 만들어낸 것이 따로 분리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조사기관이 저기다. 그러니까 정치성을 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도세 완화를 찬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가겠죠. 예를 들어 다주택자들을 위주로 취재를 했다. 그렇다면 양도세 완화 여론이 많이 나오겠죠. 무주택자 위주로 취재를 했다.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저런 기사를 모든 경제지들에서 앞다투어 내고 있다. 지금은 부동산까지도 정치화하고 있다. 자,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임대사업자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종부세 합산 과세 피해가지고 10채, 20채, 100채 막 이렇게 샀었죠. 그 말소되면은 그 종부세 어떻게 감당해요? 말소 매물 다는 안 나오더라도 꽤나 많이 나오겠죠. 법인 매물 말할 것도 없죠. 취득세, 종부세 다 최대로 때려버리죠. 내놓을 수밖에 없죠. 작년에 많이 팔았다고 해도 다 판 건 아니죠. 물론 대구 같은 데는 좀 많이 처분했지만 잘 속여서. 그 다음에 신탁 매물 신탁 뭐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위탁자 주택수로 포함되었는데 투기 조장하려고 2014년에 수탁자한테 넘겨버렸죠. 주택수를. 그래서 주택 늘리고
신탁한테 맡겨버리고 해서 1주택인 척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번에 종부세 엄청나게 오르죠.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라가겠죠. 부담 커지겠죠. 매물 나와야죠. 그 다음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거는 크지 않더라도 올해부터는 6개월로 준 사람들도 많죠. 그 다음에 2년 내 팔아야 되는 매물이랑 또 6개월로 줄어들어서 팔아야 되는 매물들이 겹치고 있다. 특히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대출도 걸려있고 그 다음에 양도세 비과세도 걸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팔려고 하겠죠. 저런 급매물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거기다가 맨날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은 어떻게 한다? 택지지구로 개발해야죠. 항상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타성기간이 있어서 꽤나 오랜 시간 뒤에 발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MB 때 뭐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보금자리 지구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이번엔 공급하는데 그래도 공급 부족이란 말을 하고 있죠? 보금자리 지구 얼마나 추진됐다고? 초창기 몇 개 추진돼서 전세 대란은 좀 만들었지만 나중에 저기 다음 대통령에서 다 말아먹었잖아요. 하남 간북지구, 광명 시흥지구 다 날려버렸잖아요. 얼마나 나와요? 8.4 공급대책 26만 2천원 플러스 알파.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5년 동안 7만원 내겠다. 5년 동안 7만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유휴 공간 3만원 하고 재건축 재개발해서 용적률 높이고 기부 체납으로 받아서 4만원 더 확보하겠다. 이거죠. 5년간.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1119 전세대책. 뭐 잡으려고 했어요? 전세가. 아파트가 없어서 효과가 없다. 아파트가 없어서 효과가 없다는 건 개소리고. 아파트를 왜 선호하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주차 공간도 있고, 뭐 채광도 좋고, 커뮤니티 좋고, 이런 거를 다 집어치우고 아파트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황금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빌라는 팔려고 해도 더럽게 안 팔리죠. 근데 아파트는 팔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만 싸게 내놔도 잘 내가니까. 즉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 황금성 때문이죠. 전세도 마찬가지고 황금성이 좋기 때문이죠. 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쉬우니까. 내가 빼야 되는데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준대요.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못 돌려준대요. 죽겠죠. 그렇다고 빌라를 가자니 못 돌려주는 정도예요? 바지 사장이지? 그런 것들이 넘쳐난다. 근데 문제는 공공으로 전세가 나온다라는 거. 빌라로 나온다고 해서 어차피 전세 평생 살 거 아니잖아요.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 시기 돼서 한 4년 뒤에 가격 뚝 떨어지고 나서 그때 살 때쯤 계산하고서 전세를 들어간다. 국가에서 전세금 안 돌려줘요? 집값 떨어졌다고 깡통 전세 됐으니까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바지 사장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면 된다. 빌라라고 사람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뭐 차 있으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거기다 빌라도 굉장히 뭐 대형으로 만들고 해서 잘 만들어 주겠다는데 아파트 아니니까 안 된다. 아파트를 왜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들어갔죠. 공급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안 한다. 하는데 맨날 공급 부족이라고 하죠. 왜 공급 부족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제 조만간 공급 과잉인데. 그러니까 이제 또 뭐라 그래요? 윤곽 나온 공공 재건축 알짜는 빠졌다. 자, 서초구 신반포는 알짜가 아니었습니다. 서초구가 살기 안 좋은 동네예요. 그죠? 알짜가 아니니까. 왜 알짜가 아니에요? 물론 더 유명한 아파트들 많이 있죠. 참여해 주길 바랬던. 거기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될까요? 향후 5년간 공공재건축 계속 추진할 건데.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이번에 8곳 발표됐죠.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말한 대로 재건축 재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추진 많이 줄었는데요. 그 대신에 한번 추진할 때 승공급을 엄청나게 늘린다. 용적률을 올린 만큼 승공급 늘어난다고 봐봐요. 저기 한 8군데 하면은 근 15년간 서울에 평균 2,000가구 들어왔는데 2,000가구 넘을 것 같지 않아요? 승공급이? 그래도 공급 부족이죠. 자, 거인 재건축 빠진 꼬마 재개발. 거인 재건축은 안 하고 꼬마 재개발만 하고 있으니까 공급 효과가 없다. 강남구 음마, 잠실 주공, 청량리 미주 이게 모두 빠졌으니까 서초 신반포 같은 것은 알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서 말 바꿔가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죠. 이거 거인 재건축 얼마나 나왔죠 그간? 적절한 이익이란 당근이 보장돼야 된대요. 적절한 이익이란 당근이 보장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투기 수요들이 들어온다. 공급 중요한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을 했을 때 공급 지금 당장 돼요? 오늘 음마 아파트 완화해줘서 재건축 심의 통과하고 착공 들어갔어요. 올해 하반기쯤 공급되나요 그럼? 아니죠. 진짜 효과를 보는 공급은 입주이고 입주는 당장 되지 않죠.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은 일단 수요부터 억눌러 놔야 된다. 수요 억누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기 수요를 못 들어오게 투기 수요한테 환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실수요는 무리하지 않게 대출 규제해서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공급이 핵심이다. 왜냐? 그동안 공급했던 거 절반 이상을 다주택자들이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공급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투기 수요를 확 풀어주란 얘기예요. 올리라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언론들의 무슨 지금 공급 부족하지 않은데 뭐가 문제다? 서울의 다주택자들이 40만호 이상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풀게 만들기 위해서 보유세를 강화했어요. 그래서 다주택 매물을 유도하죠. 그럼 매물 증가도 공급이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뭐라고 잡아요? 신축 공급이 부족하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해라 완화해라. 언론들이 계속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 별론데? 왜? 여태까지 15년간 2만 호밖에 공급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신축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래? 신축 공급 부족하다고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국민들 말은 들어야지. 3기 신도시 건축하고 택지지구 개발하고 8.4 공급정책, 11.19 공급정책, 뭐 용산 정비창 개발, 태릉 골프장 개발, 3기 신도시 조기 분양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공급이 부족하다. 다주택 매물 유도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완화하라. 다주택 매물 유도는 보유세를 통해 충분히 되고 있는 거고 신축 공급은 이걸 통해 충분히 되고 있다. 그것을 엇갈려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을 뿐이지 양쪽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웃기지도 않은 소리죠. 공급 부족이 부동산 상승을 부추겼다고 그래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이 상승을 부추겼다고 하는 거죠. 즉 공급 부족이라는 심리를 심어준 언론이 문제죠. 그래서 그 심리를 또 확실히 잡겠다. 부동산 공급을 특별히 늘려서.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무슨 소리냐면은 보통 뭐 부동산 주기에 따라서 근데 지금이 정점의 주기죠. 주기로 따지더라도 그랬을 때 떨어지고 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때 입주가 미쳤을 텐데. 지금 사야 돼요? 수십 년치 연봉 부어서? 집값이 이때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얘기하지만 올해부터 집값 하락세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한 3, 4년 뒤에 사라고 그랬죠. 3, 4년 뒤면 신축이 차고 넘칠 텐데 투기하는 사람들 더 바보 찾아서 투기하는 건 괜찮아요. 투기하다 망하는 거 그러라죠. 그런 사람들은 안쓰럽지도 않으니까. 다만 실거주들 지금 영끌하는 실거주들 저렇게 공급주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내 가점으로는 당첨이 안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남아 도는 게 빈집이 될 텐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IMF 때도 그렇고 리먼 때도 그렇고 한 번 영끌했다가 망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하우스푸어로 살든가 파산을 하든가 보통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또 만들려고 언론이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집값 상승세가 더 뜬다라고 각종 지역에서 담합과 자전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단지들 찍어서 투기꾼들이 한꺼번에 들어갔다가 실거주들한테 쫙 팔고 빠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사실까요? 앞으로 남아도는 분양을 보게 되면 충분히 엄청나게 떨어진 청약평균율과 가점 그리고 분양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